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의 압박, 수입차들의 공세에 밀려서 지속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야심작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라인업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중형 세단 소나타 뉴 라이즈인데요. 시장에서 어떤 그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차를 타고 시승을 하면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기 앞서서 소나타 뉴 라이즈 개요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승차는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이고요. 최고급 옵션에 몇 가지 사양을 더 했습니다. 소나타에는 모두 4개의 엔진이 들어가 있죠. 가솔린 2.0, 그리고 가솔린 2.0 터보, 그리고 가솔린 1.6 터보, 3개의 가솔린 모델과 1.7 디젤 엔진으로 엔진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차는 가솔린 2.0입니다. 2.0 누 엔진을 적용한 뉴라이즈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 센스, 레이디 케어, 8인치 내비게이션 등을 적용을 해서 이 차의 가격은 3,331만원이 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는 아주 다양한 그런 전자장비들의 종합체입니다. 엘카스,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 차선 유지 조향 보조죠. 그리고 긴급 제동, 그리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부주의 운전 경보, 후측방 경보,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하이빔,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작동을 하면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반자율 운전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더 길게 본다면 완전 자율 운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느 여정의 한 지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좀 더 검증이 되고 보강이 된다면 이제 비로소 완전 자율운전 시스템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 어디쯤인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가솔린 2.0의 가격대는 2,255만원서부터입니다. 가장 비싼 트림은 2,933만원. 여기에 옵션들을 더하면 약 3,300만원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디젤 1.7은 2,555만원에서 3,118만원까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2.0 터보가 있습니다. 2개의 트림인데요. 2,733만원, 그리고 3,253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1.6T도 있습니다. 2,399만원, 3,013만원. 이렇게 4개의 엔진으로 엔진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각 엔진마다 차의 어떤 정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누 엔진을 적용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저속에 포커싱을 한 아주 무난한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길 테고요. 디젤 1.7 같은 경우는 아주 경제적으로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더 돋보이겠죠. 가솔린 2.0 터보,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중형 세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테고요. 가솔린 1.6 터보 같은 경우는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고성능을 추구하는 비교적 젊은 세대를 겨냥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엔진들이 정확한 자기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많은 고객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중형 세단은 시장의 중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시장이 넓지만 또한 경쟁자들도 아주 많죠.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소나타가 이런 중형 세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이런 최강의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꾸 그 입지가 좁아져 왔죠.
SM6와 말리부 등의 경쟁사들이 이제 신형 모델들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수입차들도 이런 그 중형 세단 시장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나타 뉴라이즈 새롭게 이 판을 다시 한번 짜보겠다라는 현대차의 의지가 반영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시기로 하시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주행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유지 보조, 능동 조향 보조, 부지 운전 경보, 빠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반응 속도도 일일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보, 빠르게, 후측방 경보, 후측방 접근 경보, 고속도로 안전 구간. 운전석에 들어올 때 도어의 느낌이 상당히 묵직했습니다. 좀 든든하다라는 느낌도 주고요. 그런 도어의 묵직함은 또한 다른 면에서는 차의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도어의 묵직함을 통해서 이 차의 고급스러운 수준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2.8회전 2.8회전 정도 하는데요. 3회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정확하고 예민한 그런 조향비,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손이 좀 작아서요, 두꺼운 핸드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소나타 뉴라이즈의 스티어링 휠은 손에 딱 들어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나타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30-40년 전에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에서부터 시작된 와이카의 역사가 몇 면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소나타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차의 거동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엘카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 더해서 반자연 운전이 가능하죠. 자,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버튼 누르고요, 속도를 세팅을 하고 80km에 맞췄습니다. 차간거리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일단 가장 멀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 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살짝 걸치듯이 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살짝 차선을 넘어 보겠습니다. 경고음이 들리고요. 하지만 차선을 넘을 때 핸들의 저항감은 느낄 수 없습니다. 계기판에 4.3인치 TFT LCD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보죠. 네, 말씀하세요. 목적지 서울시청. 경기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시청역 1번 출구.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두 번째. 선택된 위치로 안내할까요? 네. 안내를 시작합니다. 시속 100에 맞춰 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은 정확하게 2000을 맞춥니다. 자동 6단 변속기가 올라와 있죠. 자, 5단, 4단, 그리고 3단. 수동 변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누 2.0 엔진은 CVVL 연속 가변 밸브 리프트 엔진입니다. 편안한 주행감, 승차감, 안정된 그런 모습, 안정된 성능, 그래서 중저속에 포커싱 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2.0 터보가 아주 고성능 하이엔드급 중형 세단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2.0 누 엔진 이 모델은 중형 세단의 어떤 그 정체성에 딱 들어맞게 편안하게 달리고 어떤 패밀리 세단으로서 가족들을 태우고 아주 안락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중형 세단에 포커싱 되어 있는 차의 움직임 역시 그런 엔진의 특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보입니다. 속도를 잠깐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킥다운 버튼을 쭉 밟았습니다. 자, 속도를 끌어올리는데요. 바람소리도 커지면서 자체가 쭉 그 힘을 쓰면서 속도를 올려 갑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그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힘있는 그런 반응은 아니고요. 꾸준히 뒤에서 받쳐주면서 속도를 차근차근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속 100, 창밖을 보면 제법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 나뭇가지들이 많이 휘청이는데요. 실내에서는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자, 엔진 소리도 잘 제어되어 있죠. 지금 RPM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자, 3000 거의 4000에 가까운 RPM, 지금 4000 RPM입니다. 4000 RPM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정도 소리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된 조용한 엔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레드존은 6500서부터입니다. 자, 레드존 소리가 이런 정도죠. 자, 엔진이 레드존에 가까이 근접을 해도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거슬리게 들리지 않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잘 만져져서 잘 덮어놓은, 꽉 덮어놓은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리는 속도지만 제법 빠른 속도까지 꾸준히 속도를 올려줍니다. 확실히 고속에 근접해서는 바람소리도 제법 이제 크게 올라오죠. 차의 속도가 극한적인 속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의 거동이 많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고속주행보다는 중저속 구간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차의 성격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7단이나 8단 욕심내 보지만 혹시 가격 상승의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중형 세단의 무난한 성능을 조율하기에는 6단 변속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라고 보입니다. 자, 변속의 느낌 거칠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면 변속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변속의 순간이 그렇게 거칠지 않고 상당히 부드럽게 잘 매치되어 있습니다. 기어가 연결되는 순간에 어떤 그 단절되는 느낌이 없고요. 힘의 균형을 잘 맞춰서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너인데요. 역시 잘 넘어갑니다. 지금 시속 100km의 속도에서도 차선을 다 잘 읽고 있다라는 얘기죠. 계기판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교차로에서 길 안내도 같이 해줍니다. 약 28km를 달려왔는데요. 연비는 약 11.5km/L입니다.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 차 연비는 12.0이죠. 좀 빨리 달리는 고성능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조금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 가족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여행을 즐기는 아빠의 마음을 가진 운전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 어떤 그 가속감, 그 주행 성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면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 않은 곳에서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그 느낌이 거칠지 않습니다. 충격을 한번 잘 걸러주고 운전석으로 전해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차의 어떤 느낌이 구석구석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급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기어 노브의 형상이 좀 바뀌었죠. 손에 잡히는 느낌 상당히 좋고요. 변속 레버에 손을 가만히 갖다 대고 가속을 해보면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뿐입니다. 되게 가속할 때
진동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만큼 그 떨림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그런 떨림이 전해져 올 뿐입니다. 자, 주행 중에 카메라로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달리는 방향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영상을 녹화해서 시승기에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에 들어온 카메라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가속을 하면서 이제 아주 타이트한 코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렸고요. 코너에서 한번 브레이크, 턴, 자 하면서 아주 뉴트럴한 맛을 보이면서 코너를 잘 타고 갑니다. 조금 제가 오버했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타이어의 비명소리는 좀 오버하는 그런 비명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너가 이어지는 와인딩 로드인데요, 거침없이 잘 올라갑니다. 수동 변속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가 조금 그립이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듭니다. 와인딩 로드 오르막 올라갑니다. 자, 돌고요. 차가 많이 좀 낭창거리는 느낌도 나네요. 딱 한계에서 타이어가 살짝 밀리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타이어의 그립력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은요, 이 차의 성격을 비춰본다면 타이어와의 궁합이 그렇게 턱없이 안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타이어를 흠잡을 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세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난하게 얌전하게 가족들 태우고 움직이는 중형 세단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 차에 그렇게 하이엔드급의 고성능을 요구하는 건,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난한 중형 세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참 무책임한 얘기죠. 시승하면서 이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무책임하기도 합니다만, 중형 세단에서는 이 무난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소구 포인트가 됩니다. 장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차의 성격상 여러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패밀리 세단을 타고 막 고속으로 질주를 하고 코너 팍팍 들어가고 뭐 드리프트 할 듯이 막 미친듯이 코너링을 하고 하면 좋죠. 운전자는 더없이 신나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조수석에 탄 와이프는 뭐라고 그럴 때 얘기를 할까요? 뒷좌석에 아이들도 앉아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식의 아주 적극적인 운전을 하기에는 힘든 게 사실이겠죠. 그게 바로 중형 세단의 운명입니다. 아빠만 즐거운 차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겁게 편안하게 이동하는 차가 중형 세단이라고 한다면 누 엔진을 적용한 소나타 가솔린 2.0 이 모델 참 적당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가족을 위한 참 좋은 세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렁하고 과속방지턱을 타고 넘는 느낌, 타고 넘은 뒤에 잔진동 없이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자, 과속방지턱 한 번 더 넘어보죠. 워낙에 좀 과속방지턱 높이가 큰 턱이어서 넘는 순간에 충격은 좀 컸지만 넘고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상당히 넓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하나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주먹 3개 정도의 공간이 남고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는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꼬고 뒤로 기대 앉아도 앞으로 공간이 남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중형 세단으로서는 거의 최대치에 근접한 실내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차창에 이렇게 햇볕 가리개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도어 트림에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팔교를 내리면 이렇게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트렁크와 공간을 연결된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겨울철 스키 정도 여기에 실어 놓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입니다. 손가락 길이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얕은 센터 터널이 있어서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센터 터널입니다. 가운데 앉으면 이 정도 되는데요, 머리가 좀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자, 파노라믹 그래스 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아주 시원하게 열리죠. 선루프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붕을 열지 않고 그냥 하나의 통유리로 적용된 글래스 루프가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림막 적용되어 있어서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이렇게 햇볕을 차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뒷좌석 유리를 완전히 내리면 이 정도 유리가 남습니다. 완전히 유리가 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한번 열린 뒷유리는 원터치로 이제 올라가지는 않고요. 버튼으로 완전히 닫힐 때까지 손으로 버튼을 조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이물질이 껴도 리와인드는 되지 않네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그 뒤에 120V 전원 잭이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상당히 여유 있고요. 어떤 그 소재,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소재의 재질,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투톤으로 인테리어를 처리를 해서 지루하지 않은 그런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플라스틱이겠지만 이런 나무의 느낌을 살려내서 실내 어떤 그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을 때 마지막 순간에 튕겨 나가는 듯한 통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지막에 퉁 하고 튕기는 소리가 벌써 3번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세웠고요. 다시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똥 소리가 날까요? 뚝 소리가 나죠. 브레이크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제동력에 이상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잘 제동을 하고 감속을 하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발생하는 이런 소리, 상당히 운전자로 하여금 좀 불쾌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 고장난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빨리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듯 싶습니다. 중형 세단의 수준에 비춰본다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조되고 있고요. 고성능보다는 편안한 승차감이 조금 더 돋보입니다. 바람소리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는 실내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중형 세단으로서 아주 무난한 하지만 필요한 그런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차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 시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매량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많이 수세에 몰려있는 형국이지요. 경쟁차 라이벌들의 선전이 눈부시고 거기에 수입차들의 공세도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조차도 현대차를 위협할 만큼의 수준으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사방이 적인 그런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인 셈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현대차의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어떤 이런 내수 시장에서 아주 제대로 단단하게 단련된 차로 만들어져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런 현대차의 오늘을 책임진 차가 바로 소나타인 것이죠. 아무리 SUV가 강세고 대형 세단이 많이 팔린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중형 세단입니다. 중형 세단에서 제대로 버텨야 전체적인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수 시장을 지키는 현대차의 방어선 그 한가운데 이 소나타가 있다 하겠습니다. 소나타가 무너지면 현대차가 무너진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차입니다. 근데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소나타 현대차의 주력답게 상당히 완성도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시승이었습니다. 여전히 애매한 칭찬이지만 무난한, 완성도 높은 무난함, 중형차에서는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현대차의 수준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승이었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